자, 안녕하세요. 인천 성남중학교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민족문화 수호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1930년대, 40년대를 배우는 과정에서 이제 일제가 우리의 민족성을 완전히 말살하는 민족 말살 통치를 펼쳤다고 얘기했었죠. 그럼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항하는 방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를 어떻게든 지키는 방법이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어떻게 지키려고 했는지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일제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이제 이런 문제를 당시 우리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했나? 첫 번째 방법은 이 식민지 교육이었습니다. 자, 이 식민지 교육이라는 것은요, 보통 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의무 교육 단계가 중학교까지죠. 여러분들 지금 학년까지일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전에는 이제 어쨌든 초등학교는 보통 교육이었어요. 이러한 초등 교육을 통해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조선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어를 가르치는 겁니다. 또 실업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노동을 할 때 어떤 공장을 취업하거나 어떤 기술을 익히는, 취업할 때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그런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인들을 그 당시 단순한 기술을 지닌 노동자를 길러내는 데 주안점을 둔 교육이 바로 이 식민지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식민지 교육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목적은 한국인을 일본의 식민 지배에 잘 따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본어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뭐 한국 신민의 서사를 계속 외우게 한다던가, 지속적으로 한국인들이 일본인의 지배에 따라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계속 심어주는 게 이 식민지 교육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한국인들의 노동력을 마음껏 활용하는 것이 이 식민지 교육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한국인들은 여러 차별을 받게 돼요. 우선 고등교육이라던가 전문교육을 받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학문에 대한 교육도 받기 어렵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대학교조차 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보통 교육조차 취학률이 일본 아동에 비해서 매우 낮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본인들에 비해서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일본인들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조선인들을 보다 마음껏 동원하려는 그런 노력을 했던 겁니다. 자, 또 하나는 그 당시 식민사관이라는 것을 주장을 해서 우리 역사를, 이거는 이제 역사 관련된 겁니다. 역사를 왜곡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 사관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역사를 보는 시각, 관점을 의미합니다. 역사사자의 보일 관자, 관점 관자로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식민사관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주장하고 교육시키게 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일제의 의도는 한국인들에게 열등감을 조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일본이 한국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그들에게 열등감을 조장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들은 지금 이런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일본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즉 일제의 그런 식민지 침략과 지배를 합리화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식민사관은 어땠냐? 일단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날조해요. 자꾸 부정적인 면만 강조한다던가, 아니면은 없던 사실도 실제 있었던 것처럼 막 날조,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조선 후기에 당쟁을 이런 당파 싸움으로 막 강조를 하고 부정적인 면으로 강조하고요. 또 다른 국가를 섬기는 사대주의. 아무래도 우리가 중국을 좀 더 어버이 국가나 어쨌든 군주 국가로 여기 섬겼던 사례가 있긴 했었죠. 그런 거에 이제 부정적인 면만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겁니다. 또 하나, 우리 역사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받아서 발전이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식민사관의 내용이었어요. 좀 더 자세한 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 때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식민사관에 대응하려는 여러 역사학자들의 노력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는 이 민족주의 사관을 주장했던 신채호와 박은식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민족 정신이 깃들어 있는 역사를 지켜야 나라를 찾을 수 있음을 주장했던 거고요. 백남훈이라는 사람은 우리 역사를 세계사의 발전 과정에 맞춰서 서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일제의 논리 중에 하나는 보면 알겠지만은 발전이 전혀 없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역사도 세계사의 발전 과정에 맞춰서 우리도 역시 자체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이 백남훈이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박은식이나 신채호가 썼던 역사서의 일부 자료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나라는 없어질 수 있으나 역사는 없어질 수 없다고 했으니 그것은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형체는 이미 일제가 한국을 강제 병합을 하면서 허물었지만은
정신만이라도 남아있을 수 없는 것인가? 즉 이런 정신은 결국 역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역사를 연구하고 역사가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면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살아날 것이다라는 걸 주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신채호가 얘기한 것은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결국 조선 민족의 기록이 조선사라고 하면서 이러한 조선사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했던 겁니다. 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러한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말과 의리글의 수호도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민족말살 정책 시기 때 조선어의 사용을 금지한다던가 우리 이름을, 조선인의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는 등의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항해서 우리말과 우리글을 계속해서 지키려는 노력을 했던 단체가 여기 이 조선어 연구회와 조선어 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어 연구회는 각야날, 지금 우리 한글날 10월 9일에 있죠. 그걸 시초가 됐던 각야날이란 것을 제정하기도 했고, 뭐 한글 잡지를 발행해서 한글을 보급하고 연구했다고도 합니다. 이 조선어 연구회를 계승한 것이 이 조선어 학회였는데요. 조선어 학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어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기도 했고, 또 표준어 규정도 제정을 했었고요. 한국이 아닙니다. 한글입니다. 죄송해요. 오타입니다. 한글 맞춤법을 통일하는 안을 제정하기도 했고, 표준어 규정을 제정하기도 했고, 또 우리말을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한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준비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은 아무래도 일제가 그런 민족말살 통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움직임으로 인식을 했겠죠. 그래서 일제가 조선어 학회 사건을 일으켜서 일제 탄압을 받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식민지 교육과 식민사관에 대응해서 우리가 어떤 식의 또 대응을 했는지도 같이 한번 알아봤어요. 보다 자세한 내용과 그리고 또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점은 수업 시간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